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가격이 폭락한 애호박을요, 산지에서 폐기한다는 소식이 얼마 전 들렸죠. 그러자 전국에서 주문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폐기 예정 애호박의 절반인 112톤이 하루 만에 팔렸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요, 애호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농민들도 좀 안심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1년, 중산층 전세 직격탄을 맞았다.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직격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3억대 전세 아파트의 상승률이 8억 이상 고가 전세보다 더 높았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더 힘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런 수치,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정부는요, 임대차법 1년 성공적이다. 뭔가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사진과 함께 있죠. 먼저 사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남자 양궁 당태전 결과입니다. 금운동 각각 수상한 나라 선수들이 있죠. 그런데요, 함께 이렇게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선수들은 하얀 옷, 여기 보면 일본 선수들은 빨간 옷, 그리고 대만 선수는 약간 짙은 초록색이죠. 이렇게 함께 시상대 위에서 셀카를 찍는 모습입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양궁 뭐 최강자 이 정도 표현은 부족하고요. 뭐 절대 강자 이상입니다. 패기찬 막내 그리고 침착한 둘째, 부록의 맏형이 끝내줬다. 나이가요 10대, 20대, 40대입니다. 남자 양궁 단체전 대만 꺾고 금, 10대, 20대, 40대 나이 넘은 호흡, 그리고 김재덕은 혼성 단체에서 2관왕에 올랐다. 이런 내용 싣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어제 나왔죠. 내년 대선 앞두고 정부 대규모 감세를 하기로 했다. 세법을 수정한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보겠습니다. 3년 만에 세수 감소 2021 세제 개편안, 이런 제목이죠. 반도체, 배터리, 백신 집중 지원한다. 그러면서 이런 데 투자하는 대기업에게는요, 9천억 원가량 감면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상 감세가 되죠. 그리고 총 1조 5천억 원 세수가 줄어들 듯하다. 그런데 대선 앞두고다. 이 기사는 이런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4천만 회분 약속한 모더나 공급 차질. 이렇게 되면 이게 백신 가뜩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이 좀 모자란데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생산 문제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115만 회분만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백신 접종 일정 줄줄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자리에 장유민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천하람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 역시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가지 키워드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어떤 상대가 넘사벽이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극복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잖아요. 세계 양국에서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됐는데 확인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넘사벽.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줄석입니다. 누구에게 줄을 설까요? 야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시는 분들, 그리고 1위를 달리는 분이 있고요. 최근에 지지율이 좀 빠르게 올라가는 분들.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이요, 뭔가 헤쳐 모여 그리고 다시 줄을 서고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이런 기사가 참 많습니다. 다뤄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사건건입니다. 여당 내 대선 경쟁, 네거티브전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평가받고 있죠. 그리고 뭔가 선을 넘고 있다. 우려 목소리 있는데요. 뭔가 이슈가 하나 지나가면 다른 이슈가 등장해서 건건이 부닥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시 새로운 건이 등장한 듯합니다.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세월호 기억 공간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돼 있죠. 어제 이 철거 문제를 놓고 약간 대치 국면이 있었는데요. 오늘까지 지금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얘기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올림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침에 매일 경제 이 경제나 정치 이슈 좀 깊숙이 다루는데요. 이 올림픽 이슈만큼은 좀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기사 첫 번째 준비되어 있습니다. 17세 궁사 2.4cm가 메달 색깔을 바꿨다.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준결승전,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마지막까지 갔죠. 그리고 그 한 발이 얼마나 가까이 맞았는가 이걸 따져서 이겼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양궁 남자 단체 4강에서 일본과 4대4 세트스코어 4대4 접전을 벌였죠. 김재덕 10점을 쐈는데 일본보다 중앙에 근접해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자, 그리고 이렇게 쏘는 모습이죠. 그 옆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가상입니다. 원래 국가별로 이 다른 관역을 쓰지만 이 관역은 이제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우리가요, 여기입니다. 여기 맞았어요. 10점이지만. 일본은 10점 선에 맞았어요. 자, 이러면은 이게 같은 10점이지만 마지막에는 거리를 댑니다. 이 중앙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우리는 3.3cm, 일본은 5.7cm. 그러니까 차이는 2.4cm. 이긴 겁니다. 대단한 승부였습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관역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쪽에 있는 사진 있죠? 이 관역이 이제 우리 한국 선수가 쓴 관역, 일본 선수가 쓴 관역입니다. 이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아까 그림에서는 겹쳐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따로따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10점에 들어갔는데 중앙으로부터 3.3cm. 일본 역시 10점이지만 5.7cm 우리가 가까워서 이긴 겁니다. 준결승이 정말 가슴 졸이는 승부였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선수들이 왜 넘사벽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이 또 옆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사진은요. 대만과의 결승전 2세트입니다. 2세트면은 각 세트별로 선수들이 2발씩 6발 쏘거든요. 2세트 우리 선수 3명이 쏜 화살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다 10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뭐 있었겠지만 이걸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 10점입니다. 제일 못 쏜 게요. 선에 맞은 거예요. 자, 이 정도 경기력을 보인다면요. 상대 선수는 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어제 보셨죠? 경기요. 네, 사실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아, 볼 수밖에. 근데 평소에는 양궁을 좀 즐겨 보셨나요? 전혀 보지 않았고 사실 이제 올림픽 하면 효자 종목이기 때문에 예. 양궁 대표 선수들이 나오면 메달을 반드시 딸 것이다라는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양궁협회가 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발한다는 예.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고 실제로 도쿄올림픽이 1년 정도 연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선수를 다시 또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또 기량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 또 다시. 그러니까 뽑은 거 그거 소용없다. 다시 하자. 네. 정말 대단한 거고 실제로 이제 지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었던 장혜진 선수 같은 경우도 예. 해설자로 바뀌었거든요. 해설을 하면서 얼마나 공정하게 뽑으면 직전 대회 금메달인 내가 지금 해설을 하고 있겠냐. 라는 이제 농담을 할 정도로 그때 정말 가장 잘하는 선수를 뽑게 됩니다. 실제로 몇 개 훈련을 찾아봤는데 예. 꽹과리나 징을 실제로 옆에서 치게끔 하거나 어. 아니면 일본어, 영어 예. 그리고 심지어는 까마귀 소리까지 녹음을 해서 일본 현장과 동일하게 만들도록
했다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일본 도쿄에 까마귀가 많다. 이런 네. 것까지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일본어, 영어까지 다 녹음을 해서 옆에서 마치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예. 만들어서 훈련을 시켰고 심지어는 나와서 인터뷰하는 믹스드 존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히 똑같은 장소에서 연습을 시킨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뭐 바람이라든지 그래서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일부러 강풍기를 옆에 틀어놓는다. 그러니까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예. 최고의 선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뭐 외신에서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휴전이라서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이렇게 쏘고 총 쏘고 이런 거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 황당한 분석인데요, 그건 좀요. 그렇게 예. 판단하게 분석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예. 심지어는 이제 직전 올림픽 같은 경우는 뭐 철책선을 걷는다든지 뭐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예. 뭐 강심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예. 그 결과가 이번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양궁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올림픽 때만 좀 관심을 갖고 많이 보시는데 평소에도 좀 이런 거 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좀 중계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기가 맞습니다. 관련 기사가 좀 있는데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큰 얼굴 사진을 이렇게 크게 실어놨어요. 지금 김재덕 선수를요. 그리고 옆에 맏형이죠. 오진혁 선수, 그다음에 20대 김우진 선수. 각각 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역시 막내가 또 해냈다. 2.4cm의 기적.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각의 선수들에 관해서 얘기가 있어요. 어깨 근육 4개 가운데 3개가 끊어진 오진혁 선수. 이렇게 되면 이거 힘든 거 같아요. 그런데도 할 수 있다. 재활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40대도 할 수 있다 보여주고 싶었다.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오진혁 선수 얘기고요. 그다음에 신궁 김우진, 리우 이어서 또 금. 김우진 선수 20대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김재덕 선수는 아픈 아버지 홀로 돌보는 지금 상황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정신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요. 상황이 쉽지 않은데도 이렇게 극복하고 많은 분들 들으셨죠. 그 파이팅하는 그 소리. 뭐라 그럴까요? 사자후라고도 누가 표현했는데 계속 그런 소리를 해서 길을 북돋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이런 세 선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7, 그다음에 20대, 40, 뭐 이렇거든요, 지금요. 막내 김재덕.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경기 중에 보면 오진혁 화이팅! 이렇게 외칩니다, 뒤에서. 23살 차이 뛰어넘은 환상의 궁합이다. 이 궁합을 한자를 가지고 약간 말을 만들었네요. 활궁자 궁합으로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삼촌뻘 맏형의 겁없는 응원 구호. 오진혁 긴장 풀리는 데 도움이 됐다. 한일전서 막내 뭐 8점 쏘며 흔들리자 형들이 10점 쏘며 부담 들어줬다. 둘째 김우진 제독이 상관왕 됐으면 좋겠다. 지금 올림픽 처음 나오는데 뭐 이렇게 서로 북돋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희찬 평론가. 자, 우리나라 이런 국가대표나 어떤 이제 운동선수 사이에서 이런 뭐랄까요 팀워크 조금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매우 생소하죠. 저는 이 이야기 듣자마자 과거 히딩크 감독의 한국 축구 국가대표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예. 그때 이 선수들끼리 경기장에서 말 편하게 하라고 하자 이천수 선수가 명보야 패스해 이랬다가 완전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싸해졌었다는 명보 형, 뭐 내부적으로는. 이것도 아니고 명보 네, 선배도 네. 아니고. 그때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지금 17살의 김재덕 선수가 40살의 오진혁 선수 활 쏠 때 예. 오진혁 화이팅, 예. 오진혁 형님도 아니고요. 이게 처음에는 오진혁 선수도 좀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전혀 사전에 합의된 그 응원 구호가 아니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듣다 보니까 뭔가 더 편해지고 긴장이 풀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이번 올림픽에서 이 김재덕 선수의 화이팅이 하나의 우리 국가대표팀의 마스코트가 됐는데 예. 원래 국내에서 대회할 때는 화이팅 외치는 선수가 아니었다고 해요. 감독의 말에 따르면. 그런데 생전 처음 경험하는 올림픽 무대, 그것도 10대로서 고등학생이 얼마나 큰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 긴장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크게 화이팅을 외치게 된 의식적으로 것인데 좀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런데 그게 본인의 긴장감만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예. 이 40살 오진혁 선수한테도
올림픽이 긴장되기 마찬가지겠죠. 다른 선수들의 긴장감도 풀어주고 팀워크를 상당히 공고하게 만드는데 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런 이 나이를 뛰어넘은 양궁팀의 훌륭한 팀워크가 예. 벌써부터 이관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고 개인전에서 이 세 선수가 아마 선의의 경쟁을 하겠지만 어찌되었건 금메달은 대한민국 팀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사실 많은 분열이 있는데 또 연령에 따른 분열 이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 같은 팀 내에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만 한 원팀이 돼서 뭔가를 이뤄내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사가 더 있습니다. 하나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 김지덕 선수 고교 코치의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뭐 황효진 경북1고 코치가 본 김재덕. 아들로 선수로 완벽했던 제덕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뭔가 좀 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쓰러진 아버지 돌보며 운동 쉰 적도 있다. 그리고 쩌렁쩌렁 기합. 이거 들으니까 안쓰럽다 오히려. 정민 변호사. 네, 그러니까 나이답지 않게 어른스럽다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재덕 선수의 또 별명이 애어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이 어린 나이의 친구가 어쩜 이렇게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 물론 실력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밤 10시까지 매번 1000회씩, 1000발씩 쏘는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어떤 체력과 정신력이 아니라면 사실 하기 어려운 훈련일 텐데 예. 그리고 이 코치 말에 따르면 이렇게 크게 파이팅을 외치는 것도 아마 긴장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서 마음이 많이 쓰인다는 건데 이 선수 이렇게 어떤 훈련에 매진했던 선수가 훈련을 쉬었던 2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 병관을 위해서였다라는 또 이 뒷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또 예.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 아버지가 연초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2달 동안 접고 아버님의 그 병 간호를 했다라고 하고요. 예. 그 이외에는 또 훈련에 매진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러니까 어린 친구가 정말 이건 어른도 많이 배워야 될 이런 부분을 많이 갖고 있구나. 미덕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겠어요.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팅, 그 목소리부터 파이팅을 하잖아요. 뭐 본인한테는 어떤 확신을 주고 동료들한테는 힘을 주고 근데 경쟁 선수들한테는 깜짝깜짝 놀랄 목소리 같기도 합니다. 갑자기 불현듯 포효하거든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오늘 있을 경기를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놀랄 준비됐습니다예요. 뭔가 일을 낼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오늘 오전 10시 45분 여기로 갑니다. 200m 자유형 결승입니다. 황선우 선수 18살입니다. 요즘에 10대 선수들이 이 일을 내고 있어요. 지금 계속요. 박태환 이을 한국 수영의 기대주다. 각종 기록 경신하면서 괴력을 뽐냈다. 예선 때 페이스라면 금메달도 가능하다. 메달을 좀 기대해 볼 하다. 우리나라가 수영은 사실 그렇게 강국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결승에 오랜만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많은 분들 보실 것 같습니다.